8월 24일 블라디보스톡 여행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8월 24일 목요일 아침 9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사실 블라디보스톡을 어제 녹음을 했어요, 녹화를. 근데 이게 배경 음악이 너무 커서 제 목소리가 전혀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녹음을 합니다. 자, 참 두 번 녹음하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오늘 이른 아침인데 제가 녹음할 때는 항상 비가 오죠. 오늘도 비가 어김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소개를 해드릴 건데, 블라디보스톡이 어디 있는지 잘 아시나? 모르시나? 블라디보스톡 일단 어디 있는지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방송 한번 또 재밌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일단 블라디보스톡은 저기 있죠. 원래 어제 제가 지도도 준비했었는데 녹화 말아먹고 오늘 다시 또 준비를 하려니까 갑자기 막 짜증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는 따로 제가 그림이나 사진으로 준비는 따로 안 했어요. 안 하고, 블라디보스톡은 어디냐면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러죠?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나라 저기 한국 지도, 저 북한의 저 토끼 모양에서 귀꼬리 쪽, 귀꼬리 쪽에 있고요. 일본도 북쪽이죠. 일본도 북쪽인데 그쪽 옆이죠. 옆이고, 러시아는 극동 쪽, 러시아로 치면 극동 쪽입니다. 극동 쪽. 자, 러시아 지도, 지도부터 보여드릴까? 어떻게 할까? 자, 블라디보스톡 지도 한번 또 찾아볼게요. 웹으로. 블라디보스톡 지도 한번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 어디 있냐면은, 블라디보스톡 지도, 블라디보스톡 그 시내 지도는 사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거기서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거는 볼 수 없나 어떻게? 이게 참 버벅대서 컴퓨터가, 그게 문제입니다. 일단 블라디보스톡 지도 보시기 전에 가는 항공편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블라디보스톡은 한 3편 정도가 가요. 3편. 러시아 국적기 조그만 거 2대 정도 가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블라디보스톡을 가죠. 러시아 항공기 같은 경우는 양양에서 출발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인천 출발도 있고, 저기 대한항공은 인천 출발도 있고, 그 다음에 청주 출발도 있어요. 청주 출발은 우리나라 항공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은 한 3편 정도 비행기가 가고요.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위쪽이 있어요. 위쪽이 있는데, 블라디보스톡 위쪽은 하바롭스크에 가려면 블라디보스톡에서 대부분 기차를 타시죠. 뭐 자동차 이동은 뭐 그렇게 썩 원활하진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많이 이용하시는 게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출발점이죠. 블라디보스톡이. 그래서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출발을 해서 우수리스크라는 곳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하바롭스크까지 운행하는 열차를 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 편이랑 알려드렸고요. 잠깐 제 사진 이제 좀 내릴게요. 자, 블라디보스톡 일단 블라디보스톡이 무슨 뜻이에요? 보스톡이라는 뜻이요. 보스톡이라는 뜻이, 러시아의 보스톡이라는 뜻이 저거예요. 한국말로 치면은 공항, 공항입니다.
공항이 된다.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동쪽. 예. 보스톡은 동쪽이라는 뜻이고, 제가 왜 공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지금 블라디보스톡 공항역을 역 사진을 찾다가 한쪽 손에서는 공항을 찾고 있고 머릿속에서는 동쪽을 얘기해야 되고, 이게 지금 제 머릿속에 지금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예. 과부하가 걸려서 보스톡을 공항이라고 얘기했네. 러시아 말로 공항은 아에로포르트, 에어포트 비슷하죠, 발음은. 아에로포르트라고 그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보스톡은 그 동쪽을 의미합니다. 동쪽. 예. 그러니까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크바니까 모스크바 기점으로 해서 동쪽 있잖아요. 동쪽.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예. 보스톡이 동쪽이라는 뜻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블라디보스톡은 참 이 역사적으로 한 아닌 한이 많이 맺힌 곳이에요. 자,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 저기 사진을 찾았습니다. 예, 블라디보스톡 국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되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에어포트의 신청사예요. 예, 뭐 1, 2년 된 건 아니고 몇 년 됐는데 아세안 정상회담인가? 그때 할 때 그 러시아 푸틴 지시로 특별히 급조되다시피 해서 만들어진 블라디보스톡 신청사역입니다. 이 예전에도 구청사 저희 공항이 있긴 했습니다만 너무 낡고 해서 이렇게 블라디보스톡 공항, 국제선 공항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러시아는 약간 좀 답답해요. 답답한 나라야 사실. 그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그 사회주의의 잔재들이 사회 곳곳 시스템에 남아 있어요.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좋아지긴 하는데, 아직은 뭐 저기 서방 국가에 비하면 아직은 멀었죠.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요즘에 중국, 오늘인가가 뭐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수교한 지 25주년 됐는데, 중국이 예전에 90년대 말 90년대 중후반 요때 러시아의 국가 시스템이랑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적인 비교는 쉽지 좀 약간 어폐가 있긴 하지만, 러시아는 아직도 그런 그 국가적인 시스템이 좀 우리가 봤을 때는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요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찾고 공항 안에 청사 안에 있다가 잠깐 이렇게 밖에 나오면 들어가는 문이 달라요. 그래서 다시 간단한 보안 검사를 받고 나왔던 문으로 다시 못 들어갑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뭐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같은 요 공항은 짐을 찾고 그 청사 안에서 있다가 잠깐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다시 들어갈 때는 나왔던 문으로 못 들어가고, 다시 한 2-30m 정도 옆에 떨어진 그 문으로, 입장 전용 문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말이 안 통하는 분이 대부분이겠죠, 한국 사람은. 그래서 다시 들어가려면 당황하지 마시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정민 기자의 여행 팩토리는요, 여행지 곳곳에 어떤 역사적인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왠지 외워야만 될 것 같은, 그 다음에 가기 전에 꼭 반드시 알아야만 될 것 같은 이런 정보들은 최소화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여행 심리를 좀 자극한다고 그럴까? 그런 의미에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지에 대한 대단한 역사적인 사실이나 그런 것들은 아무튼 최소화시키고 기본적인 것만 제가 전달해드리고, 제가 추구해드리는 여행은 뭐냐면 가서 요즘에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사진 찍고 여행하면 남는 게 사진이다, 사진밖에 없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틀린 말 아닌데,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가서 현장에 가서, 그게
유럽이 됐든 저기 아프리카가 됐든 뭐 북미 쪽이 됐든 남미가 됐든 휴양지 동남아 휴양지가 됐든 가서 현장에 그런 어떤 느낌 있잖아요. 정서적인 느낌, 그 사람들, 그 현지 사람들이 사는 어떤 생활상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는 그게 진정한 여행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연 같은 거 아주 훌륭한 공연을 보잖아요. 뭐 극장에서도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연극도 보고 또 대단한 어떤 그 외 공연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공연을 볼 때 물론 공연장에서 사진을 찍는 것들이 이렇게 쉽게 허락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공연을 볼 때 가서 그 공연 작품에 대한 사전 정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공연을 볼 당시에 막 사진을 찍고 그 공연 현장에 내가 왔고 그 공연 하나하나의 그 컷들 장면들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지는 않잖아요. 예, 음악회도 그렇고. 그래서 여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도 가서 내가 여행지 정말로 가슴으로 느끼고 보는 것들이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정민 기자의 여행 팩토리가 여행 관련 정보도 드리긴 하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여행의 심리를 자극을 해주고 사진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곳에 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정서적인 느낌 전달을 전 좀 우선시해요. 그 다음에 무슨 항공권 싸게 사는 꿀팁 그 다음에 좌석 업그레이드 제가 누차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그 확률이 굉장히 적고 현실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은 제가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 드리고 실제로 여행사나 항공사 같은 데서 나온 프로모션 가격이나 이런 거 그때그때마다 제가 전달을 해 드리는데 약간 꼼수에 가까운 사실 로또보다 확률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잠깐만요. 요거를 지도를요. 제가 캡처를 뜰게요. 제가 지금 구글 지도를 보고 있는데 캡처를 떠서 사진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CPU 사정이 썩 좋지 않아서 굉장히 버벅돼서 전체적으로 속도가 조금 느린데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지도를 다운받고 있습니다. 다운받고 하는데 지금 동시에 스튜디오 프로그램까지 다 켜놨기 때문에 쉽지가 않네요 이게. 자, 다운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여행을 저는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곳 혹시나 가실 예정이거나 앞으로 어떤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서 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항공편도 그래요. 항공편도 몇 편이 지금 직항으로 가거나 아니면 직항이 없다 이런 정보만 드리지 항공편은 어디 여행지를 가기로 마음먹고 계획을 잡으면 사실 인터넷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이 방송 시간 내에 제한된 시간 내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특히 블로거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인터넷 서치 통해서 참고하시면 훨씬 더 낫죠. 제가 일일이 그걸 어디서 배를 타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제 방송 컨셉은 그러니까 혹시나 여행지 정보가 부족하면 인터넷을 찾으세요. 거기서 잘 나와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여행을 가시든 패키지로 단체로 가시든 그런 것들은 더 자세하고 계획 일정 같은 거 어떻게 되냐 이거는 좋아하시는 여행사 아니면 선호하시는 여행사 통해서 상담을 하시거나 홈페이지 들어가면 요즘에는 너무나 몇 분 단위로 움직이는 것까지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걸 참고를 하세요. 저는 오로지 여행을 자극을 해서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좀 정서적으로 좀 힐링이 되고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정보들을 드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자, 블라디보스토크 지도인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글씨가 좀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이는데 보면 지금 파란색이 이제 바다고 오른쪽 일본 삿포로가 보이고
저희 왼쪽에 블라디보스톡 저기 끝에 있습니다. 초록색 예, 블라디보스톡이 있고 그 위로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저 위에 저기 위에 하얀색과 그 흐린 초록색의 경계되는 꼭지점 같은데 위에 거기 이제 하바로스크입니다. 이 그림을 이걸 어떻게 당기던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네요. 요거를 퍼센테이지를 좀 당기면 올라가나? 스케일, 플레임, 레졸루션은 아니고 스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러시아 지도가 있고 제가 이걸 PPT를 통해서 저걸 해보고 싶어도 이게 지금 너무 좀 버벅대서 대략 이 정도로 지도 보고 넘어갈게요. 자, 왼쪽이 일본, 오른쪽이 일본, 왼쪽이 블라디보스톡. 하얀 쪽은 왼쪽이 하얀 쪽은 중국이고요. 연변 자치국 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초록색, 요게 러시아 극동쪽 쪽입니다. 이 오른쪽에 일본 있고 그 위에 또 초록색은 이제 사할린스크, 사할린이죠, 사할린. 블라디보스톡이 저 위쪽에 있다는 거. 인천이나 양양에서 배도 있습니다. 배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죠, 배는. 그래서 그 공항 주로 비행기들 이용하시는데 공항 비행기는 2시간 정도, 2시간 남짓 정도. 양양에서 제가 예전에 갈 때 비행기 탔는데 1시간 반 조금 더 간 것 같아요. 1시간 반 조금 더 가서 가깝습니다. 타서 뭐 주스 한 잔 마시면 도착하는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은 역사적으로도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 선조들 특히 일제 강점기 때 그 독립운동 하시던 우리 선조분들,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그 활동을 했던 주요 무대가 되겠죠. 주요 무대인데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그 곳곳이 사실 우리 선조들의 어떤 발자취들이 굉장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따가 좀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신안촌도 그렇고, 이상열 열사, 뼈가 묻힌 곳, 유해가 묻힌 곳, 그런 곳도 있고요. 다양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그리그의 모닝 무드라는 곳입니다. 모닝 무드 그리그. 그리그가 노르웨이지 아마? 노르웨이? 그리그 노르웨이 그 생가를 제가 갔던 것 같은데, 노르웨이도 특집 나갑니다, 나중에. 노르웨이도 너무 방대해서 특집으로 한 3, 4회 걸쳐서 나갈 예정입니다. 줄이고, 이렇게 해서, 블라디보스톡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블라디보스톡 공항을 보셨고,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부터 몇 가지 찍어 드릴게요. 자, 블라디보스톡의 가장 핫플레이스. 자, 왜 안 지워지죠? 공항이. 안 지웠구나, 내가. 자, 공항 지웠습니다. 자, 이게 블라디보스톡의 가장 핫한 전경이죠. 사장교입니다. 사장교. 다리 이름은 사장교고, 이쪽이 이제 블라디보스톡 사진 찍은 쪽이, 여기 이제 독수리 전망대라는 곳에서 올라가서 본 것인데, 이 지금 사장교를 건너 저쪽은 이제 루스키 섬이라는 곳입니다. 루스키 섬. 루스키가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란 얘기예요.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굳이 러시아란 말이고, 루스키 섬이라는 곳이고, 요게 대표적인 블라디보스톡의 전경이죠. 이런 사진은 블라디보스톡 그 관련한 정보 접하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 블라디보스톡. 그 다음에 아르바트 거리 보여드릴게요. 가장 또 블라디보스톡의 가장 핫한 플레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 혹자는 여기 젊은이들의 거리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젊은이들의 거리는 아니고, 보시다시피 유럽 분위기는 나죠. 유럽 분위기 나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아르바트 거리예요. 우리나라 치면 뭐 서울로 치면 홍대 신촌인데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 이 어떤 그 유흥 문화도 그렇고 여기는 그런 건 없고 여기 보시면 그 이렇게 좀 낭만적인 조용하고 낭만적인 분위기고 날씨 좋은 여름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하죠. 왜 젊은이들이 많이 갔다 하냐면 여기가 데이트 코스고 1층에는 상점이고 2, 3, 4층에는 다 주택이에요. 예, 사람 사는 주택이라 아르바트 거리라고 하는 곳인데 러시아는 주요 도시에 가면 아르바트라는 거리가 다 있어요. 블라디보스톡에도 아르바트 거리가 있고 특히 제일 유명한 곳은 이제 모스크바 중심부에 있는 저기 아르바트 거리가 제일 유명하긴 하지. 규모나 여러 가지 뭐 유동인구나 건물 크기나 이런 거는 이 지금 블라디보스톡의 아르바트 거리에 비할 건 아니지. 여기 한 10배 이상은 되는데 웅장하고 크고 뭐 상점도 많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 빅토르 초이라고 그래갖고 그 고려인 3세인가 2세인가 3세인가 아무튼 그 가수 전설적인 러시아의 가수죠. 예.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아르바트 거리 한쪽에서 거기 모스크바 얘기고 여기는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아르바트 거리입니다. 아르바트 거리 젊음의 거리라고 하기엔 다소 지금 제가 뭐 사람이 없는 휴일 오전 이른 시간에 찍은 것 같아 그 시간이 그래서 없기도 하지만 그냥 이런 좀 낭만이 있어 보이는 듯한 거리 아르바트 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러시아의 웬만한 도시에는 다 아르바트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핫플레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블라디보스톡의 중앙광장입니다. 혁명광장이라고도 합니다. 혁명광장, 중앙광장. 스탈린이 우리나라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킬 때 여기 블라디보스톡 중앙광장, 혁명광장인데 여기서 집결을 시켰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광장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잖아. 그래서 강제 많이 모이고 해서 그 뭐라 그럴까 그거 하기가 쉽잖아요. 그 통제하기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 고려인 우리 선조들이죠. 예, 고려인들을 모아놓고 한 곳에 여기서 집결시켜서 모아놓고 강제 이주를 시키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 출발 포인트. 예, 출발 포인트고 예, 중앙광장이고요. 예, 요 중앙광장 맞은편에 보면 또 저기가 있어요. 재래시장. 예. 어디나 여행을 가면 재래시장은 꼭 들리셔야죠. 예. 재래시장도 있는데 재래시장을 제가 가까이서는 못 찍어서 전경을 다 같이 보여드리려고 뭐 이 방송 때문에 찍은 건 아니지만 관련한 기사 때문에 전경을 좀 삐직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전경 시장의 전경 풍경입니다. 이른 아침 한 이때 7, 8시 된 것 같은데 아침 예. 그래서 이렇게 전경 이렇게 재래시장 여기 가면 있을 거 다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생선류들이 많죠. 블라디보스톡이 또 바다를 끼고 물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생선류도 많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먹을 건데 예, 친절하고요. 예, 친절합니다. 비교적 재래시장은 서민들이 있는 곳이 러시아 사람들이 친절한 민족은 아닙니다. 예, 뭐 생김새도 그렇고요. 예, 뭐 저쪽 미주 쪽처럼 뭐 굿모닝, 하이, 굿 애프터눈 이런 인사들을 오가면서 모르는 사람이랑 나누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러시아의 전통적인 문화고 약간 묵뚝뚝해 보이지. 예. 그래서 처음 간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하죠 또. 근데 이 러시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도 러시아 친구들이 있지만 한번 친해지면 가까워지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막 대해줘요. 예. 진짜로. 예. 그런 제가 뭐 러시아 친구들이 많아서 그건 좀 아는데 그런 러시아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고 각 민족의 특징이니까. 예. 자 중앙광장 조금 이게 시장 또 맞은편 다시 중앙광장으로 올게요. 예. 지금 오른쪽 방금 전에 보신 그 시장이 지금 보시는 사진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예. 시장 사진 보여드리기 전에 보여드린 사진이 아까 중앙광장 정 가운데에서 왼쪽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중앙광장. 예, 러시아 혁명광장이라고도 하고요. 중앙광장이라고도 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예, 중앙광장 가장 핫 포인트, 핫 플레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자, 블라디보스톡 전경 아까 보셨죠? 전경 그 다리 있는 거 사장교 있고 예, 그 전경 사진 예, 지우고 자 블라디보스톡 역 보여드릴게요. 역 블라디보스톡이 기차역입니다. 예. 기차역인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러시아 여행하실 분들, 블라디보스톡도 블라디보스톡이지만 저기 핀란드 가까운 상트페테르부르크도 많이 요즘에 가시죠.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에르메타주 박물관이 있는 곳인데, 거기 가면 뭐 유명한 뭐 렘브란트 작품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명작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인데, 거긴 상트페테르부르크고 여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인데, 러시아 여행에 기차 여행 또 많이 하시잖아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있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유럽 철도 열차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러시아 쪽은 해당이 안 되고 동유럽, 북유럽, 서유럽 쪽 이렇게 해당되는데, 요 러시아에서도 기차 여행을 많이 합니다.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는 러시아 근 일주일짜리 러시아 횡단 열차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도착점이기도 하지만, 이 러시아 여행을 할 때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은 잠깐 접어두고 러시아 여행 때 알아두셔야 될 게, 러시아는 기차역이 모스크바에서 출발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신다. 그러면 모스크바에서 역을 타실 때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이 있어요. 이름이. 그 역에 가셔야 상트페테르부르크 쪽으로 가는 열차를 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목적지 장소 이름이 그 역의 이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간다. 그러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모스크바 역에 가야 그 열차를, 해당 열차를 탈 수 있는 겁니다. 지하철은 물론 아닌데, 역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같은 경우 역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지하철 있죠? 지하철, 러시아 지하철이 또 대대 유명하거든요. 모스크바에도 있고 뭐 한데, 아무튼 저기 지하철 여행을 하실 때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는 환승역 이름이 똑같잖아요. 뭐 2호선, 4호선,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 똑같잖아. 뭐 동대문역 같은 경우는 4호선, 1호선 똑같이 동대문역이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그 환승역이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지점에서 환승을 하는데, 거기에 1호선과 2호선이 다녀. 그러면 A라는 지역, A라는 정거장이 그 1호선이 A면 2호선 그 역은 B라는 역이, 이 명칭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환승역의 이름이 같지 않다는 거를 러시아 여행 지하철 이용하실 때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정보는 잘 주는 사람 없을걸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블라디보스톡을 보고 계시고요. 아까 아르바트 거리도 유명하고요. 핫포인트 중에,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고요. 지금 블라디보스톡 역을 보셨고, 여기가 그 아르바트 거리 바로 옆에 있는 해양공원입니다. 해양공원. 유원지 같죠? 약간 살짝 유원지 느낌이 나는데, 옆에 이제 바다를 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해양공원인데, 이런 좀 그 놀이시설,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들이 있고, 유럽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여기 블라디보스톡도 그래요. 러시아가 주로 밖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막 먹거리가 많거나 놀만한 어떤 액티비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심해, 사실. 거기서 좀 살면 심심해. 유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요런 몇 개 안 되는 요런 놀이터가 있는 걸 굉장히 재미있는 시설로 받아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특히나 해가 블라디보스톡은 좀 덜한데, 그래도 저 모스크바 쪽으로 가면 해가 짧아요. 그래서 여름에 해가 많을 때 사람들이 그냥 그야말로 개떼처럼 몰려 나오는 거죠. 해가 일조량이 짧으니까. 원체도 춥기도 하고 구름이 많고 해가 일찍 지고 늦게 뜨니까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한겨울에는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오후 3시 반 4시면 이제 해가 지려고 시작을 해요. 일조량이 모자라서 이런 놀이시설 하나만 있더라도 굉장히 좋아하고 반기죠. 그래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해양공원,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인 해양공원을 지금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진 보여드릴게요. 해양공원. 요즘 보시는 사진 옆쪽으로입니다. 이렇게 이제 날씨 좋은 여름에는 이렇게 연인들 데이트도 많이 하고요. 많이 왔다 갔다 하죠. 뭐 여기 사는 사람도 있고 근처에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여행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은 다 제 사진인데, 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랑 요 지금 블라디보스톡의 한 시내 건축물 하나인데, 요거는 제 사진이 아니고 투어 러시아라는 여행사에서 그쪽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진입니다. 해양공원이랑 보셨고요. 자, 블라디보스톡 보셨죠? 정경 사장교 독수리 요새에서 본 사장교고요. 제가 전망대를 하나 지금 요 사진을 찍은 곳이
독수리 전망대라고 하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요 전망대에서 찍은 게 요 사진이 되는 거죠. 예. 예, 요 안에 가면 이제 요 밖에 위쪽에선 그 바깥 풍경을 볼 수 있고, 요 밑에 이제 그 저기 기념품 샵이 있어요. 예, 샵이 있어서 기념품도 사고, 전망이 해가 잘 뜨면은 지금 제가 아까 요 전망 찍은 사진은 흐린 날이어서 좀 사진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가 많이 뜰 때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 자, 요거는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러시아 정교회 중 하나 그 사진, 이게 하바롭스크인가? 헷갈리네. 아무튼 러시아 정교회 성당 사진을 하나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좀 보여드린 거고, 요것도 하바롭스크 같다.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사진 하나고, 아까 중앙광장 보셨고요. 공항 보셨고요. 지도 하나하나씩 보셨던 거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지도 갖고 공항 받고. 자, 중앙광장입니다.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집결을 시켰다고 하죠. 자, 정교회 사진 지우고, 자, 정교회 사진도 지우고, 자, 전망대 보셨고, 자, 요 근처에 다 있어요. 블라디보스톡은. 요건 실제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에서 썼던 잠수함인데, 이건 박물관으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작지 않은데 아닙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커요. 큰 잠수함 중에 하나예요. 가면 실제로 잠수함 내부를 보실 수 있고, 러시아의 어떤 군사력의 진수를 맛보실 수 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잠수함 박물관을, 박물관이 아니라 실제 잠수함이에요. 요 안에 여기 있다는 거, 여기 잠수함 있고, 자, 잠수함 박물관 보셨고, 해양공원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서 몇 개 사진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사실 블라디보스톡이 핫플레이스가 몇 개 안 돼요. 사실 지금 보신 사진 정도가 다 거기서 거긴데, 한 바퀴 돌면 보실 수 있어요. 여기는 블라디보스톡이 아니라 제가 하바롭스크 사진도 오늘 몇 장 보여드릴 건데요. 하바롭스크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우수리스크라는 북쪽으로 거쳐서 우수리스크에서 또 올라가면 하바롭스크인데, 올라가는 길에 있는 이게 아마 우수리스크 근처에 있을 거예요. 우수리스크 이상설 그 열사의 그 비예요. 비 기념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망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해금일사 이준열사랑 같이 해금일사 같이 갔다 온 그 이상설 그 우리 선조 독립운동가의 비인데, 2000한 10년 전인가 2002년인가 1년인가 쯤에 러시아 당국 협조해서 이상설 그분의 그 유허지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는 유허지라고 그러는데, 유적지가 아니라 유허지. 뭐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그 유골을 여기 앞에 강이 있는데 여기다 뿌렸대요. 그래서 기념해서 러시아 당국 협조를 얻어서 여기다 유허지 이렇게 기념비를 하나 세워놓은 겁니다. 이런 시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그 독립운동 하셨던 근거지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블라디보스톡 역 있죠? 역. 안중근 열사가 어디 갔지? 역을 위에다 놨는데, 블라디보스톡 역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고 중앙광장 정말. 자, 블라디보스톡 역 여기 있다. 역. 자, 역을 보시고 계시는데, 요 블라디보스톡 여기도 상당히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러시아의 그냥 건축물 중에 하나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유명하신 안중근 열사께서도 여기서 기차를 타고 하얼빈으로 향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이 역 건물은 그때부터 있던 거니까, 뭐 차는 그때는 없었겠지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죠? 여행은 그런 것들이지. 그런 것들을 가서 느끼고 보는 거지 뭐. 여기서 열차를 타고 그 유명한 하얼빈으로 가서
대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지요. 예.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정민 기자의 투어 팩토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특집편을 보고 계십니다. 예, 음악 잠깐. 예. 독립운동 얘기하니까 또 우울해지잖아요. 그죠? To express what I'm feeling. You flash just a smile out. Is this happening? I look your way and then of course drop everything. You walk over and ask if I'm alright. Whatever it takes, break the ice. Don't walk away. There's more to say. I just need the courage to let you know what's on my mind. Like every time you pass by, something just feels right. Not apathy, it's energy locked up that's ready to scream and shout. I won't make the same mistake twice. Ready to shake up and break the ice. Maybe a joke first, maybe a pickup line, but either one of those is just a waste of time. I need a better way, I need some inspiration, something that better explains all. 자,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고 하바롭스크까지 올라가는 중간에 있는 우수리스크역입니다. 우수리스크역. 우수리스크역을 보고 계시는데, 우수리스크역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우수리스크까지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하셔도 돼요. 한 1시간, 2시간 정도 갔나? 3시간 갔나? 오래 가지는 않아요. 예. 그때 버스로 가서 조금 더 간 것 같은데, 우수리스크 가다 보면 또 자그마한 여러가지 그 독립운동의 유적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우수리스크는 역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는 하바롭스크로 가기 위해서, 물론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출발합니다만 우수리스크역에서도 수리스크역에서도 씁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열차를 타게 되는데, 시베리아 열차를 플랫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뒤에 나오는 건 블라디보스톡 역인데, 블라디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 치고, 블라디에서는 출발을 했으니까, 예. 자, 요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외관입니다. 외관. 자,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외관, 예, 보고 계시죠? 자,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대해서, 자, 요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잠깐 팁 또는 그 정보를 잠깐 드릴게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대해서 낭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닌 분들도 있고요. 출발점이 극동 또는 도착지가 극동인 블라디보스톡이 되겠고, 가장 끝이 뭐 모스크바가 될 수도 있고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될 수도 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리죠. 예. 전 코스를 가려면 중간중간에 뭐 쉬기도 하지만, 쉬는 게 아니라 잠깐 뭐 또 태우고 내리느라고 쓰죠. 근데 제가 권해드릴 거는, 이거 일주일짜리 각오하시고 타시는 분은 타셔도 좋은데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블라디에서 타서 하바롭스크까지 한 밤새 가는 열차들을 많이 이용하세요. 뭐 4인석 침대칸도 있고 특실도 있고 뭐 4인실도 있고 일반실도 있는데, 일단 여름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름은 조금 피하는 게 냄새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서, 비교적 선선한 가을이나 겨울에 좀 타시기를 권하고, 무슨 낭만이 있을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쾌적하거나 세련된 내부 시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뭐 지저분하거나 뭐 굉장히 뒤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 정도 좀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굉장히 깔끔병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 뭐 이렇게 뭐 그 이불 같은 거 같이 공용으로 남들이랑 절대, 그런 막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사실 이거 적응 못 하십니다. 타시면 밤새 가는 하루짜리, 뭐 밤새 뭐 오후에 타서 아침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 타셔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소수니까. 근데 대부분이 이제 뭐 또 여행 가시면 그런 것도 구분 안 하고 또 즐기시는 분들도 있어서 깨끗하게 그런 뭐 그 이불 모포 겉싸개도 따로 새 걸 빳빳한 걸로 주니까 그런 거는 비교적 깨끗해요. 그 문제는 사람인데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사실 또 친절하진 않아요. 러시아 사람들 특유의 그런 어떤 성질 때문에. 러시아 말로 하락제르라고 그러는데, 하락제르 성격, 특질, 성격, 특징 뭐 이런 뜻인데, 뭐 이렇게 뭐 와이파이 많이 쓰시니까, 저기 핸드폰도 많이 쓰시니까 충전하려고 기차 곳곳에 그 충전기 뭐 이렇게 찾으려고 물어봐도 그렇게 뭐 썩 그렇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거나 반응해 주진 않습니다. 예. 그게 좋고 나쁘긴 게 아니라 이 사람들 특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친절함은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거. 예.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를 많이 안 하면 실망도 크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예. 그런 낭만도 있지만. 그런데 딱 올라타면 하루 밤새 코스 가려고 해서 올라타면 사실 좀 깝깝해요. 그 4인 들어가는 뭐 문이 뚫려 있긴 하지만 4인 들어가는 그 4인석의 위에 위쪽, 그러니까 2층 침대로 치면 2층 침대 되는 정도의 위치를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고개를 키가 좀 있는 사람은 고개를 들고 이렇게 앉아 있기가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한데 딱 들어가서 보면 냄새는 나지요. 러시아 사람들 뭐 좀 깝깝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깝깝하다, 이게 괜히 탔나 싶은데 중요한 건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매력이라는 건 내리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 블라디보스톡이나 여기서 이제 밤새 탔어.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에 하바롭스크역에 도착을 해. 탁 내리면 그 내렸을 때 그 시원한 공기를 맞고 다시 열차가 출발할 때 보면 다시 타고 싶어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뭐 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뭐 각각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매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쯤 여행 좀 하셨다는 분들이나 여행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은, 안 가보신 분들은 너무 긴 시간은 사실 좀 피곤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잖아요. 일주일을 이거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타서 하바롭스크에서 내리는 그런 뭐 짧은 1박 2일 열차 안에서 보내는, 뭐 잠도 좀 자면서 잠을 100% 숙면을 취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정을 한번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현재 국내에서 횡단열차, 블라디보스톡도 그렇고 횡단열차 전문으로 하시는 여행사들이 꽤 있습니다. 전문 여행사들이. 그런데 서치해 보시면 다 드러나니까 그런데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데 통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영어를 안 써요. 얘네는 젊은 애들, 한참 배우고 있는 젊은 애들 외에는 영어를 안 써요. 일부러라도 안 써요.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막 언어 안 통하는데 영어는 손짓 발짓 안 해도 뭐 몇 개 단어만 알면 그래도 되는데 러시아 말은 아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죠? 몇 개 아는 단어가 뭘 몇 개 알아? 뭐 없잖아요. 그죠? 뭐 빼치카? 빼치카도 러시아 말이에요. 뭐 무슨 뭐 비아냥거리지 무슨 스키 하는데 뭐 그게 뭐야? 그 단어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특히 러시아 여행은 전문 여행사들을 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예약도 그렇고 문제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러시아 여행하실 때는 전문 여행사를 통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강추를 드립니다. 뭐 저는 러시아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말이 좀 돼서 필요는 없는데 이제 뭐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썩 러시아 쪽이랑 이렇게 좀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러시아 음식 하나, 전통 음식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샤실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샤실릭이 러시아 전통 음식입니다. 꼬치구예요. 꼬치. 일종의 꼬치구인데 이게 원래 고기들이 꼬치에 꽂혀 있습니다. 원래 정통은. 근데 이제 여기 레스토랑이라 편하게 드시라고, 편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꼬치에서 뺀 건데, 뭐 감자도 있고요. 뭐 오이도 있고 양파도 있는데, 이 샤실릭은 사실 길거리 음식입니다. 길거리에서 우리가 뭐 호떡 사 먹듯이. 이 샤실릭은 고기입니다. 고기인데 이제 닭고기도 있고 양고기, 돼지, 소가 있어요. 근데 닭이 제일 많이 팔리고 그다음에 닭이랑 돼지고기, 샤실릭이 제일 많이 팔리는 거죠. 샤실릭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기도 연하고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샤실릭도 꽤 좋은 품질에, 예. 근데 사실 맛은 길거리에서 먹는 게 최고 맛이에요. 예. 길거리에서 이렇게 약간 소금에 절인 저 오이 보이시죠? 오이 약간 소금에 절인 오이랑 같이 해서 감자, 러시아는 주식이 감자입니다. 감자, 그 다음이 고기입니다. 예. 샤실릭, 러시아 정통 샤실릭을 보여드렸고요. 자, 러시아의 또 다른 성당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름 말씀 안 드릴게요. 예, 러시아 스타일의 건축물들을 열차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 예, 한번 보시게 됐고, 자, 시장 보셨죠? 예. 자, 요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블라디보스토크의 핫플레이스 신한촌입니다. 요 마을이 신한촌인데 우리나라 고려인들이 많이 살았던, 독립운동가들의 살았던 그 마을, 촌이니까 마을인데, 지금 가면 이렇게 B가 이렇게 3개 서 있습니다. 딸랑 요거예요. 그래서 알고 갔는데 이게 뭐야? 이거밖에 안 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다예요. B인데 그냥 한번 알아두시라고 제가 보여드렸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역사,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깃들인 신한촌, 궁금하신 분들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서치를 해라.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몇 개를 소개해 드렸고, 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하바롭스크를 가요. 네, 하바롭스크 잠깐 사진 몇 개만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하바롭스크의 아무르 공원입니다. 예, 아무르 공원이 아니라 저 뒤에 보는 강이 이제 아무르 강인데, 요 아무르 강 근처에 있는 굉장히 낭만적인 공원입니다. 멋있죠? 예, 여기 분위기 괜찮아요. 예, 사람도 많이 없고. 자, 아무르 공원이라는 곳이고, 아무르 공원이 밤이 되면, 석양이 지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을 합니다. 예, 연출을 해서 이렇게 아무르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도 보셨고, 이건 자, 보이고 계시죠? 예. 아무르 강의 노을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르 강이고요. 하바롭스크 공원 하나 살짝 보여드릴게요. 하바롭스크 공원. 아까 그건 낮에 찍은 거고, 아까 그건 낮에 찍은 거고, 요거는 약간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저 보이는 게 아무르강. 예. 아무르강이고, 여기가 이제 꼼소몰, 하바롭스크, 이게 이제 꼼소몰스카야 프로샤지라고 하는, 꼼소몰스카야 프로샤지, 그러니까 프로샤지가 공원이라는 뜻인데, 꼼소몰이라는 그런 그 공원이 있는 하바롭스크의 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공원 보고 계시고, 요거는 블라디보스토크. 요것도 블라디보스토크. 자,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뭐냐면, 러시아는 어디나 가나 있는, 반드시 있는 레닌 광장 겸 레닌 동상이 어디 가나 있습니다. 레닌 동상이랑 광장은 러시아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꼭 한 군데씩 있어요. 레닌 광장. 제 레닌 동상이고, 러시아 혁명의 주역 레닌. 네. 자, 동상 있고, 여기가 광장이에요. 러시아는 웬만한 도시에는 반드시 하나씩 있는 게 레닌 광장, 레닌 동상,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누굽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의 동상은 러시아 어느 동네, 어느 도시에 가나 동상 하나랑 그를 기념한 무슨 어떤 뭐 조각이 됐든 뭐가 됐든 꼭 하나씩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근데 러시아에서 푸시킨은 우리나라로 치면, 글쎄,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냐면 세종대왕 정도 돼.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정도. 러시아에서 푸시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그 유명한 푸시킨, 그 부인이 굉장히 예뻤다고 하죠. 그래서 그 예쁜 부인을 두고 어떤 바람둥이 같은 남자가 그 예쁜 부인을 가로채려 하자 그와의 칼싸움으로 결국 지고 말죠. 그래서 이제 사망하기에까지 이르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레닌은 뭐 그렇다 치고, 푸시킨은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정도의 인지도와 추앙받는 국민들로부터
그런 게 있습니다. 뿌시킨은. 그래서 러시아에서 뭐 나중에 혹시 여행하실 때 러시아에서 뭐 좀 뭐 아부 떨 일이 있다 그러면 뿌시킨이 아주 뭐 최고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마냥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뿌시킨 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블라디보스톡 녹화를 했는데 제 말소리가 음악에 묻혀갖고 안 들려갖고 다시 지금 방송을 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처음에 원래 굉장히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물론 오늘도 뭐 최선을 다했지만 조금 힘이 빠지네요. 두 번 하려니까 약간 힘이 빠지네.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블라디보스톡의 간단한 핫스팟 주요 장소들만 몇 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은 제가 왜 뭐 이쪽에 역사적 사실 뭐 유적지들 많이 안 말씀을 드리냐면 괜히 잘못했다가 욕먹어요. 물론 제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고 뭐 제가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것들은 다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특기가 이 말을 쉽잖아요. 제가 발음이 맨날 발음 세고 얽히고, 특히 시옷자 발음 세고 하는데, 그래서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사진 위주로 핫스팟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가고 싶으신 분들한테 미리 사진을 보고 가시면 정겹잖아요. 가도,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뭐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아직 못 정했어요. 좀 짧은 형태로 좀 가보려고요. 너무 좀 지루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한 군데 지역이 1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소개가 사실 좀 지루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러시아 동쪽 끝 블라디보스톡, 그 다음에 하바롭스크 사진 몇 개 보셨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8월 2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여행지 소개, 이정민 여행 전문 기자의 투어 팩토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특집편 짧게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과 소재로 찾아오겠습니다. 자.